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필재입니다. 오늘은 2019년 4월 5일입니다. 정부가 4일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일원에 오늘 오전 9시를 기해서 재난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은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봉해시, 그리고 인제군 일원입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에 걸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은 현재까지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된 상태는 아닙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매년 봄철 건조기가 되면 산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의도 면적의 몇 번이나 되는 산림 지역이 불에 타서 훼손되는 등 많은 재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 피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북한의 화공작전과 관련된 위협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매년 봄마다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벌이는 화공작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화공작전이란 DMZ에서 우거진 숯불 때문에 북한군 지피나 북한군 수색조 동향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 대비해서 잠목을 불로 태우는 작전을 말합니다. 남북한은 2001년 군사정전협의회 실무회담에서 DMZ의 천연 생태계를 보존하는 취지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공작전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6.25 전쟁 이후 교훈을 분석하면서 새로운 전략 전술을 마련했습니다. 이 가운데 배합전 전술은 전후방 동시 전쟁을 수행하면서 유격전의 일환으로 적 후방 지역에서의 대규모 교란 작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공도 배합전의 일부입니다. 실제로 최근 수년 동안 북한군 서행으로 확인됐거나 추정되는 비무장지대 화공작전으로 우리 군이 수억 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군 당국의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5년 9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손인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15년 4월 기간 동안 DMZ에서 발생한 화재 22건 가운데 북한군 서행으로 확인된 화공도발은 총 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16차례의 화재는 원인이 관측되지 않았는데 국방부는 북한군의 서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인 화재 발생 시기는 3월에서 5월 봄철에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3월부터 4월 초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불이 발생해서 육군 7사단 CCTV 광케이블 950m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양간 직풍이라 그래서 항상 그 예전부터 봄철에 그 강원도 양양하고 간성 지역에 이제 굉장히 산바람이 세게 분다는 그런 그 얘기까지 전해져 올 정도로 지금 봄철에 이제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 기억에는 2005년도에 양양에 대화재가 발생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낙산사, 그 천년 고찰로 알려져 있는 낙산사가 소실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어제부터 건조주의보, 강풍주의보가 내리면서 그 양간지풍으로 인한 화재가 우려된다라는 이제 예보가 있었는데, 오늘 이제 속초 인근, 뭐 고성, 간성, 사실은 속초를 중심으로 이제 고성, 간성이라는 지역이 다 연해한 지역입니다. 붙어 있는 지역인데, 이렇게 대형 화재 예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2건의 화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유심히 보는 건 뭐냐면은 그 속초 원암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옛날 미시령길 그 타고 내려가면 바로 밑에가 이제 미시령 그 밑에가 나오는 원암리 길인데, 이 지역은 굉장히 민감한 군사시설이 있는 곳이고, 또 속초 대부분 지역이 이제 뭐 관광도시화 되면서 이 원암리를 시작으로 이제 뭐 콘도미니엄이라든가 이제 각종 휴양시설이 이제 시내까지 전개가 돼 있어요. 근데 어쩌면 제 생각에는 이런 재난 상황이 사실 양간지풍이 불어온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0년 정도인데, 2005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도 사실 그 당시에 뭐 자세한 조사는 뭐 기상 상태에 따라서 화재가 났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천년고찰이 화재가 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화재가 어떻게 과연 발생했고, 또 속초 주민들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어떤 대형 화재를 그 타산시설 삼아서 철저한 대비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그 당시에 굉장히 놀랐었기 때문에 어제부터 계속 예보 발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지금 속초 시내까지 번져서 지금 뭐 사망자도 나오고 부상자도 지금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문재인 정권이 7번부터 뭐 보수를 불태우겠다느니, 그 다음에 뭐 촛불 가지고 얘네들이 뭐 혁명을 해서 나라를 정권을 잡았다느니 재수없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이런 지금 북계가 붕괴하기 직전 상황,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한반도 주변에 그 북계뿐만 아니라 중국하고 러시아까지도 때려잡을 만한 미국의 엄청난 전력이 와 있는 상태, 군사력으로 항복을 하든 아니면 군사력 막기 전에 지들이 스스로 항복을 하든 지금 북계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양간지풍이 건조주의보를 타고 강력하게 분다고 예보가 된 시점에서 화재가 발생한 게 더 수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이런 것 지금 뭐 국가 안보실을 포함해서 재난 상황에 맞춰서 지금 뭐 회의들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세월호 때 사망자 났을 때 다시는 재난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개소리한 사람 있죠. 지금 자빠져 잘 게 아니라 빨리 속초 현장으로 가서 화재를 진압해 주기를 바라고, 오늘 그 이한 방송에서는 그 이런 화공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여러분들 휴전선 지역 있잖아요. 휴전선 155마일. 그 냉전 시대에는 남북한 간에 서로 간에 바람 방향을 잃고 있다가 그 지피 지역에 불을 내서 네. 엄청난 피해를 우리가 받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계는 이런 화공에 대한 경험자들이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예보가 집중이 돼 있고 주의를 기울여졌던 날 이런 화재가 대형 화재가 발생됐다는 거는 그 대공 영위점이 없는지 그 관계 기관에서는 각별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속초 화재가 지금 큰 화재가 일으켰던 속초 원암리 지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속초 잼버리라 그래서 네. 예, 그렇게 세계적인 행사도 열렸던 곳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암리를 통해서 내려가는 그 도로가 그 군 주요 시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하기는 뭐하지만, 그래서 또 지금 속초시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그 우리가 동해안을 방어하는 주요 부대들이 속초시, 양양, 관성, 고성까지 이어져서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지금 빨리 재난 상태를 선포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 계시거나 가용한 자원이 있으시다면 그 속초 화재 진압에 적극 구호에 지금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나라가 이게 뭐 경제가 어렵고 뭐 북계가 뭐 붕괴되는 것도 시간 문제지만, 이런 식으로 예보된 사고가 더 무서운 거고 더 화가 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불가항력적인 면을 생각을 해보겠는데, 이런 식으로 지들이 사전에 예보를 해놓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거는 국가 재난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붕괴를 앞둔 북계의 발광식, 예, 후방 교란 작전의 그 용의점이 지금 다수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 그 심각하게 지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 오늘은 이한 방송 길게 방송하지 않겠습니다. 뭐 워낙 지금 재난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뭐 잠깐 소통을 하고, 예, 오늘은 여러분들 그 공중파라든가 그 케이블 TV의 어떤 속초 재난 상황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전까지 선생님이랑 지금 뉴스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지금 인명피해가 있는데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사실은 이런 것들이 뭐 그 후방 교란 작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예,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민심을 흉흉하게 하고 특정 지역 사용을 못하게 하는 데는 이런 것들이 후방 교란 작전의 대표적인 사례고, 그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북계 멸망을 앞둔 그런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곱게 죽지 않을 거라는 거는 조금만이라도 북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다 예측할 수 있었던 거고, 더군다나 지금 양간 지풍이라 그래서 어제부터 계속 기상 예보를 했잖아요. 그렇죠. 저 지역에 대형 화재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래 놓고 이렇게 대형 화재를 맞는 거는 국가 재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렇게 세월호를 핑계 삼아서 우리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못살게 굴더니 지들은 더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걱정인 게 전 지역에 지금 소방관들이 총출동한다는. 예, 지금 제가 태어나서 뭐 대한민국에서 살 만큼 살아봤는데 전국의 소방차를 다 한 군데로 집결시키는 건 처음 보고, 네. 아무리 양간지풍이라지만 저는 2005년도에 그 양양 대화재 천년고찰이 그러면 1000년 동안 양간지풍이 없었을까요? 예, 그때도 사실 수상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예보된 사고기 때문에 더 수상한 겁니다. 저는 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사이에 다른 일도 또 벌어질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예. 오늘 선생님이 준비하신 혹시 내용을 말씀해 주실 건가요? 간략하게 제가 오늘 그 먼저 이런 대형 화재를 보도하기 이전에 준비했던 내용인데요. 그 여러분들 어저께 국방부가 DMZ, 그러니까 우리 휴전선 부근의 둘레길을 민간인한테 네. 북계나 우리 유엔사하고 사전에 협의도 없이 개방한다고 발표가 나서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섬뜩한 게 뭐냐면은, 저는 그 여러분들 마찬가지시겠지만 대한민국의 근대사의 가장 큰 변곡점이었던 6.25 전쟁을 굉장히 지금도 계속해서 다양한 시각에서 책을 읽어보고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속초 둘레길, 속초 얘기가 나왔으니까 속초 둘레길을 아까 보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국방부에서 둘레길을 개방하려고 하는 세 곳이 여러분들 6.25 당시에 북계군의 주요 남침 축선이었습니다. 둘레길 그러면 뭐 전부 개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특정 지역에 뭐 관광, 풍광이 좋은 것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뭐 지금 제가 원래 이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요도가 바로 6.25 당시 북계군 남침 요도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의정부 문산 축선으로 북계군 주력이 왔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주력이 그 춘천과 홍천을 이루는 이 가운데로 주력이 왔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화재가 나서 난리가 나 있는 강원도 네. 양양을 거쳐서 강릉까지 내려온 이 세 개의 주력 축선으로 지금 6.25 당시에 주요 기동로였습니다. 북계군에. 그런데 지금 이들이 둘레길을 개방하겠다고 지금 유엔사하고 협의하고 있는 지역을 보면 똑같이 일치되죠. 진짜. 예. 지금 이 코스가 바로 이제 이번에 DMZ 둘레길 민간인한테 개방하겠다고 하는 시설이에요. 네. 그 지역을 보시면 공통점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지역은 현재 지금 뭐 의정부하고 문산 축선에 이르는 데는 그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CIQ 그래서 자유로 주변으로 네. 북계하고 연결 통로도 있고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을 다니던 강원도 그 해안도로 이것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 백마고지라고 표현이 돼 있는 저곳은 그 지금 뭐 지대 제거 작업이 한참이죠. 화살무리 고지로 해서 북계 쪽하고 그 폭이 12m에 이른 대형 통로를 개척한 곳입니다. 네. 이 세 곳을 중심으로 지금 DMZ 둘레길을 만들어서 관광 상품화하겠다는 건데 저렇게 하려면은 여러분들 기존에 있던 군사시설 일부도 해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민간인들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그 문재인 정권 하에 지금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 어제는 뭐 국방부에 어떤 직책을 가지신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던데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6.25 전사를 가르쳐 주셨던 선배들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다시는 그런 6.25의 참상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 같은 사람들에게 진짜 온갖 기합을 줘가면서 그렇게 교육을 해주셨던 선배님들이신데 과연 지금 이런 정권에서 이러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후세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그 선배님들이나 우리 그 교관들이 가르쳐 주신 대로 충실하게 공부를 했고 그 배운 대로 살아왔던 예비역 군인의 한 사람이지만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축선이라는 거는 그 현대전에서는 기동의 형태가 그 도로와 도로를 연하는 견부를 중심으로 대부대 기동부대들이 이제 그 기동로를 개척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많은 지역이 산악지형이라는 거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주요 대부대가 내려올 수 있는 축선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크게는 5개인데 지금 그 여기서 묘사된 대로 6.25 당시에 주요 남침 축선과 일치하는 지역에 저렇게 DMZ를 그 민간인들 관광할 수 있는 둘레길로 개방한다는 게 아직까지 북계가 망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굉장히 큰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런 국방부 이런 데서 주요한 그 정책을 만들어내시는 그 선배님들께 배우기를 안보는 의심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배웠고 또 이렇게 지금 현대전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지형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북계가 주요 남침로를 선택한다면 6.25 당시에 선택했던 이 3개 축선을 또 온전히 선호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주요 남침 축선에 그 북계와의 대치점에서 무장을 해제하려는 의도를 저는 솔직히 이해하지를 못하겠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역은 민간인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사실 통제가 어려워집니다. 뭐 많은 군사시설도 해체해야 되고 그다음에 개방돼 있던 시설을 폐쇄시설로 돌려야 되기도 하고 또 대규모 공사 인원이 투입이 돼서 지금 이렇게 요새화된 지역에 대한 무장 해제가 이루어질 텐데 그 오늘 속초 화재와 더불어서 그 정말 걱정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이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정말 우리나라에 이상한 일들이 많았는데 지난 방송이 아니라 예전에 선생님께서 트랙터 때 얘기를 해주셨던 거 그때가 기억이 나요. 예전 창계 방송에서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전봉준 트랙터 농민 시위대
촛불 시위 국면에서 굉장히 그때가 하이라이트였어요. 우리 남부지방 두 군데서 네. 트랙터 부대가 기억이 올라와서 나요. 네. 청와대를 돌진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트랙터 부대를 일정 기간 이제 따라다니면서 봤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제일 섬뜩했던 점이 뭐였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25 당시에 가장 먼저 휴전선을 돌파하고 서울을 점령한 이후에 충청도 호남을 거쳐서 우리 경상도 진주까지 갔던 북계군 육사단이 있어요. 네. 그 육사단이 내려왔다가 북으로 후퇴한 그를 똑같이 따라갔습니다. 트랙터 부대가. 그러니까요. 물론 그 사람들이 북계군의 전술 교리라든가 네. 그다음에 6.25에 대한 전사를 많이 알아서 그 길을 답습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굉장히 소름 끼치게 봤었고 그 다음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작전 계획이 북계를 향한 상향식 작전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규모 상륙부대, 특수부대들 많잖아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북계군의 특수부대들이 먼 거리 해안을 돌아서 네. 남해안 쪽이라든가 전라도 경상도에는 남해안 쪽에 만약에 상륙을 해서 거꾸로 올라오면서 비정규적 전을 펼친다면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트랙터 부대를 추적하면서 아찔한 면을 봤었거든요. 뭐라 그럴까요? 나름 우리 군사 작전 계획 나름 이제 알고 그대로 이제 군생활을 했던 저로서도 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적군이 올라온다면 완전히 허를 찔리는 거다 이런 굉장히 소스라침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또 같은 느낌인 것 예, 같아요. 그래서 6.25 당시 주요 남침 축선이었던 이 세 곳을 둘레길 개방이라는 명목 하에 대규모 아마 제가 볼 때는 군사시설도 숨겨야 되고 일부는 해체해야 되고 민간인한테 개방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섬뜩한 그런 기분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소름 끼칩니다. 지금 HA 하김님께서 22사단 유리창고가 폭발했다는데 무섭네요 그러는데 제가 바로 걱정되는 게 바로 저런 거예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속초를 중심으로 한 동해안 방어 축선이 그 지역은 이제 산악 지역이고 해안을 따라서 부대들이 밀집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저런 사고가 발생하면 상당 기간 복구하는 시간도 걸리지만 저때를 틈타서 여러분들 게릴라전이라는 말 아시죠? 네. 게릴라전은 왜 게릴라전이라 그럴까요? 그 게릴라들도 어차피 군인들일 텐데 맞습니다. 그 게릴라들은 군복을 입지 않습니다. 사복을 입고 출연해서 후방작전을 수행하는 애들이 바로 게릴라예요. 북계 특수부대 애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하는 애들입니다. 이렇게 대형 화재가 나서 아비규환인 상태에서 북계군 특작부대들이 사복을 입고 대량 침투할 수 있는 개연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재난 측면에서만 다루고 있는데 재난 측면에서 다루면 안 돼요. 이거는 이중잣대를 기리야 됩니다. 재난은 재난대로 소방안전청과 행정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군도 이럴 때는 비상을 발령을 해서 그 화재 지역에 대한 해상에서부터 침투조 차단 작전을 실시해야 되고 이거는 전쟁이 아니라 사변에 준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대한민국의 치명적인 구멍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선생님한테도 많이 들었고 또 책에서도 읽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 건 뭐냐면 안보는 의심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런 상황 판단을 안이하게 하면은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도 재난 대비 이런 걸 모토로 걸고 세월호를 아마 타산지석 삼아서 굉장히 비아냥거리면서 집권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이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은 없지만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지금 미국과 북계의 어떤 군사 충돌 직전인 상황에서 이렇게 가장 피해가 발생하면 골치 아플 상황이 이제 대한민국인데 이렇게 전방 접촉 지역입니다. 속초 같은 데는 전방 접촉 지역에 대형 재난이 발생하고 지금 군사 시설물이 지금 화재가 났다 지금 이런 보도까지 나왔다면은 이거는 이중 재난 체계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재난은 재난대로 소방방재청과 행정공무원들이 처리를 하고 군은 군대로 속초 인근에 대침투 상황을 발령을 해서 적들의 침투조라든가 이런 것들의 출현을 막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선생님, 좀 많이 놀래가지고. 네네.
장재난님, 저 건강이 비실비실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방송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뭐 계속 그 공중파를 지금 틀어놓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한 분 사망하시고 11명이 부상을 입으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야간 상황이라서 뭐 헬기도 띄울 수 없는 상황이고 워낙 또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헬기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 역할을 못 하거든요. 더군다나 이 사고를 그렇게 이틀 전부터 양간 지풍에 대한 경고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 네, 사실은 상당한 대공용이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걱정됩니다. 오늘 지금 이런 주제로 방송을 하니까 선생님 이상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제가 좀 많이 삭제를 했는데 네네. 좀 많이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시 또 정말 우려스러운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국방부, 우리 정부가 제정신인지 정말 참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국민은 북한의 총구 앞으로 그리고 군단 대화력전은 무력화시키는 이 정책, 바로 DMZ 둘레길 이야기입니다. 신인균의 국방TV는 이렇게 국방, 외교, 안보 소식을 누구보다도 발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공유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십시오. 자, 뭐 여러분들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4월 3일, 4월 4일 이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정부 DMZ 평화둘레길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데요. 자, 정부가 9.19 군사 합의 이후에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상황을 반영하여 국민들이 평화와 안보 현 주소를 체험할 수 있는 DMZ 평화 둘레길을 파주, 철원, 고성에 조성해 4월 말부터 개방할 예정이다.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가진 유엔사와는 아직 협의 중이나 긍정적이며 관광객들은 군단 특공연대 병력의 경호를 받으며 차량, 도보로 둘레길을 이용할 것이다. 일단 고성 지역만 우선 개방하고 파주와 철원은 차후에 개방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원래는 이제 파주, 철원, 고성 세 군데를 전부 4월 말에 개방하려고 했는데 뭐 완전히 십자포화가 터지니까 일단 한 발 물러서서 서울 북쪽에 있는, 사실 뭐 대단히 위험해지죠. 서울이 북쪽에 이런 것을 만든다면. 그래서 서울이 위험해질 수 있는, 즉 그래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운을 하고 고성은 그대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북쪽은 그래도 추후에 개방을 하겠다라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사항을 가지고 이게 도대체 안보적으로, 군사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무장지대 평화둘레길이란 뭐냐? 이게 이 사업을 주관하는 5개 부처에서 공동으로 낸 보도자료를 그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캄보디아발 발언 나온 지 2주도 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현재 실제로 대한민국 내에서 내전을 유발시키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어서 그 정보를 공개적으로 폭로합니다.
문재인이가 이제 자신의 체포가 임박함을 알고서 이판사판격으로 제2의 5.18 폭동을 유혈 사태를 일으키려고 지금 급하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된다. 이한방송 이한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돈 벌고 출세하려면 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주한미군은 우리의 군인과 가족 그리고 공동체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의 수고와 협력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주한미군 공보실은 향후 필요한 모든 업데이트를 반도 전반에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개인은 각각의 구체적인 지역시설의 안내에 따르시길 또한 권장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장우석 선생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청와대 대변인인가 하는 자의 기이한 부정축제 행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조용히 묻힐 뻔한 주한미군사령부의 성명서 한 장이 이한방송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방금 이한샘 대표님이 읽었어요. 그 내용을 근데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주한미군사령부에 이제 경고를 하나 했다고 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그 대한민국 영내에 있는 주한미국 각 부대에 개별 시위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통보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대한민국 땅에는 이제 미군 관련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반미 시위대가 그 잠재적 위협을 가할 만큼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아마 첩보 내용을 아마 주한미군 계통으로 전달을 한 모양이에요. 그에 따라서 이제 미군 사령부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제 알린 거는 뭐냐면 증강된 군사적 방어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미군 부대 출입 절차라든가 아니면 미군 부대 정면에 지금은 출입 통제를 이제 한국인들이 하고 있는데 어쩌면 무장된 미군이 나와서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주한 미군들과 가족, 그 다음에 이제 주한 미군 관계자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고와 협력을 요청하는 바이다. 뭐 이런 내용이고, 뒤이어서는 뭐냐면 그 업데이트된 내용을 이제 계속해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발표할 거다. 그다음에 각 개인은 각각의 구체적인 지역 시설의 그 안내에 따르시길 권장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내용은 간단한 한 장짜리인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 사실은 조금 좀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북괴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죠? 바로 여기죠. 예,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데 지금 반미 시대의 주한미군 시설에서의 그 대대적인 시위를 예고한다는 경찰의 어떤 첩보 통보는 많은 것을 이제 생각이 나게 합니다. 첫 번째, 군사학을 공부한 저로서는 이게 대대적인 그 군사 작전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의 사건을 목격했죠. 바로 지난 2월 22일 날 있었던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의 습격 사건이었습니다. 이 습격 사건을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지난 2월 22일 날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을 며칠 앞둔 날 10명 정도의 특공대가 마드리드에 있는 스페인 북한 대사관